예, 이번 시간에는 각종 차단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단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전 차단기부터 ACB, VCB, GCB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이들이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는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차단기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차단기가 닫혀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과전류 상태를 인지했을 때 트리코일에도 위험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차단기는 동작하게 되고 그때 흐르는 전류는 계속 흐르려는 성질 때문에 이 아크 모양으로 저런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아크 전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차단기의 역할은 이 아크 전류까지를 안전하게 제거, 즉 소호시키는 것까지가 차단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달로기와 비교하면 쉽습니다. 달로기의 경우에는 회로 분리 기능만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회로 분리를 하면 이 아크 모양으로 절연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의 경우에는 무부하 시 전류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차단기의 경우에는 회로 분리뿐만 아니라 아크 소호까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 시에 큰 전류도 개폐가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크 소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의 절연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아크 전류가 절연 물질을 만나서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CCB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좌우측에서 사용하는 NFB 노퓨즈 브레이커고 두 번째로는 MCCB입니다. 우선 노퓨즈 브레이커의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와 원리가 정확히 같습니다. 이런 절연 물질이 있어서 아크를 소호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누전 차단기와 가장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의 경우에는 누전 상황을 ZCT로 파악해서 신호를 줘서 차단기를 동작시키고 노퓨즈 브레이커의 경우에는 과부하 전류나 단락 전류를 CT로 파악해서 신호를 줘서 차단기를 동작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CCB의 경우에는 이 NFB의 특성에 더해서 지락 상태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NFB의 과부하 단락과 누전 차단기의 누전 상태를 모두 잡아낸다는 겁니다. 누전도 지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과부하, 단락, 그리고 지락 전류를 판단해서 차단기를 동작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ACB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절연 물질을 이용해 소호합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동작할 때 이 절연 물질을 삽입함으로써 아크를 좀 더 길어지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아크를 소호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파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1동, 2동, 3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파트 내에 있는 방에 우리가 두꺼비 집을 열어보면 큰 차단기가 하나 있고 작은 차단기 2개나 3개 정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차단기가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큰 차단기가 NFB, 노 퓨즈 브레이커입니다. 그리고 MC12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1동의 전체 고장 전류로 관리합니다. 각각 동에 MC12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이때 아파트 3동을 모두 엮어서 관리하는 성능 좋은 차단기는 A12입니다. 예, 그리고 고압 차단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BB 공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앞에 A12는 기중 차단기고 얘는 공기 차단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공기 차단기는 발생한 아크에 일종의 압축 공기를 발사해서 아크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V12 진공 차단기는 이곳을 진공으로 만들어서 발생한 아크의 전하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소호를 합니다. 세 번째로 O12 유입 차단기가 있습니다. 유입 차단기의 경우에는 공간을 절연유로 감쌉니다. 그러면은 아크가 발생했을 때 이 아크에 의해서 분해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소입니다. 이 수소에 의해서 아크는 냉각되고 그로 인해 아크가 제거되게 됩니다. 사실 유입 차단기의 경우에는 근래에 잘 안 쓰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연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절연유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할 때 절연유의 부피도 달라지고 절연유 호흡 현상으로 인해서 절연유 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적정한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변압기에서 이 절연유는 많이 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용량을 차단할 수 있는 G12 가스 차단기가 있습니다. 가스 차단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SF6 가스를 사용해서 이 절연 특성이 아주 좋은 가스이기 때문에 이 아크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압 차단기의 차단 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아까 저희가 작성한 저압 차단기들의 예인데 얘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9kV의 계통의 전류를 가져와서 아파트에 사용하는 상황에는 중간에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이 변압기의 역할은 22.9kV를 480V 수준으로 낮춰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계통이라고 했을 때 이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차단기 또한 필요하겠죠. 이를 V12를 사용합니다. V12의 차단 능력이 굉장히 좋고 실제로 제가 아파트에 근무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V1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12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ABB의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G12의 경우에는 굉장한 고압 계통 G12의 경우에는 차단 용량이 굉장히 높고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고 주로 발전소에서 사용합니다. 발전기에서 보통 생산된 전류를 주변압기에서 승합하는데 이 발전기의 보호용으로 G12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발전소의 주변압기는 보통 서지 흡수기로 보호합니다. 이 위는 개통이겠죠. 이렇게 차단기의 종류별 원리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볼 수 있고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더 많이 알아보고 영상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